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신경과 상담의 한진규입니다. 현재 호소하는 소견은 기면증이 가장 의심되지만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수면다운 검사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주간 졸음은 간편 진단이 필요한데요. 기면증은 뇌 기질적 문제로 하이포크레틴이라는 물질의 분비 부족으로 주간 졸림이 생기는 병이고, 일반 과수면증은 기면증은 아니지만 수면 중 깊은 잠을 자지 못해 수면 시간이 과도해져서 일상생활에 피해를 느끼는 질환입니다. 비정형 우울증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비정형적인 양상으로 졸림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이 중 기면증은 꿈에서의 환각, 환시, 가위눌림, 주간졸음, 웃거나 화나면 기운이 빠지거나 졸린 탄력발작 등의 주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이 중에 졸음이 올 만한 상황이 아닌 때에 발생하는 참을 수 없는 주간 졸림만으로도 기면증은 의심할 수 있고, 뇌파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 약물이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 밖에 언급된 질환조차 모두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니 빠른 시간 내에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신경과 상담의 한진규입니다. 잠은 밤 12시에서 5시 사이에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면 리듬입니다. 이분같이 새벽 6시에 겨우 잠들거나 너무 늦게 주무신 분들은 일단은 리듬 장애인지 불면으로 뒤척이다 잠든 것인지 그 원인을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수면 리듬 장애가 원인이 되고 진단이 되면 광선치료기로 하루에 3, 40분 정도 오전에 치료받으시면 7일에서 10일 사이에 리듬이 돌아옵니다. 그 밖에 불면증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면 일단은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1차성 불면증은 본인이 잠을 자려고 너무 노력하면서 스스로 긴장을 악화시켜서 불면화를 만드는 것으로 2주가 지나면 만성화되면서 만성합수 불면증으로 진단이 됩니다. 밤이 두려워지고 잠 걱정이 생기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인지행동치료가 효과가 있고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습니다. 2차성 불면증은 확연히 잠을 못 잘 수면장애가 있는 것으로, 이 또한 역시 2주가 되면 학습화가 됩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에게서 2차성 불면증의 원인이 많고, 젊은 여성들은 철분 결핍과도 관련이 많습니다. 2차적 원인은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으면 잠을 잘 잘 수 있게 됩니다. 불면증은 초기 2주가 되기 전에 원인을 찾고 치료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고 원인별 치료를 받으시면 완쾌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신경과 상담의 한진규입니다. 일단 나이로 보면 6살은 기면증이 흔한 청소년 시기와 중년층은 아니지만 꼭 기면증이 그 나이 때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수면 다운 검사 및 다중장복기 검사 시행 후 진단을 받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면 다운 검사는 6살 나이에도 가능하고, 수면 다운 검사상 기면증 외에 확실히 졸음이 올 만한 다른 질병이 진단된다면 그 질환을 먼저 치료하고 기면증 진단은 추후에 받게 됩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각성 효과를 지닌 페니드 복용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가까운 수면 클리닉 방문 후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신경과 상담의 한진규입니다. 문의 주신 증상은 병적인 가위눌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은 자면서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꿀 때는 꿈대로 움직이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일 때 온몸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나 정상 꿈을 꿀 시기에 꿈 내용과 마비 증세가 동시에 발생되므로 우리는 마비를 못 느끼고 꿈만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깊은 잠을 못 자는 수면장애가 기저에 깔려 있는 분들은 그 이후에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 수면 주기의 교란이 같이 겹치게 되면 꿈수면의 분리를 가져다 주면서 잠깐 자는 동안에도 가위눌림이 꿈과 상관없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분들은 가위 눌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저에 깔려있는 수면장애를 확인하고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2, 3일 잠을 못 자더라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류마티스 환자는 깊게 잠을 못 자는 창기도 저하고 발생이 높은 편이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식경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수면센터 방문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신경과 상담의 한진규입니다. 잠은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 2단계 얕은 잠, 3단계 깊은 잠, 꿈수면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중 3단계 깊은 잠에서 자는 동안에 움직이거나 소리를 지르면 목류병이라 하고요. 꿈수면 도중에 꿈 내용대로 움직이고 행동을 하면 꿈행동장애라고 명명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는 행동이 본인 스스로가 알 수가 없고 수면당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받으셔야 본인의 잠꼬대가 목류병인지 아닌지 아니면 꿈행동장애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진단이 됩니다. 목류병과 꿈행동장애는 서로 다른 질환이고 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계속 반복되거나 횟수가 증가되면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수면 클리닉 방문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신경과 상담의 한진규입니다. 밤에 다리가 저린 증세는 허리 디스크나 말초신경질환, 그 밖에 대사질환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낮보다 밤에 더 심하다면 하지불안 증후군을 가장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밤에 특히 가만히 있을 때 표현하기 힘든 다리 불편과 그로 인한 다리 움직임, 그 밖에 움직이고 싶은 충동 등으로 움직이게 되면 증세가 호전되는 일종의 뇌신경 질환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지만 하지불안 증후군은 척추나 정형외과 질환이 아니고 척추 질환 등은 운동이나 무리를 하면 더 심해지지만 하지불안 증후군은 운동하거나 움직이면 오히려 호전이 되고 가만히 있거나 쉬면 더 힘들어지는 질환입니다. 특히 야간이 주간보다 더 힘듭니다. 45세 이전에 하지불안 증후군이 의심되면 1차성, 즉 유전적 하지불안 증후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하지불안 증후군이 악화될 수 있는 2차적인 다른 수면장애도 동반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불안 증후군은 스트레스, 월경량, 날씨, 시차, 약물 등에서도 악화될 수 있고 필요시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니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권장드립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신경과 상담의 한진규입니다. 전정신경, 즉 평행기 이상이 있다면 일단 주의가 돕니다. 본인 스스로 도는 게 아니라 바깥에 주의가 많이 돌기 때문에 눈 뜨는 것조차 겁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귀환의 뇌이질환 및 뇌 MRI 검사가 필요하고 주의가 도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약간 어찌한 느낌의 어지러움이 지속된다면 이때는 수면장애에 의한 어지러움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수면다운 검사를 권장드립니다. 수면 중에 구강호흡을 하거나 산소가 떨어지면 뇌파가 흥분하고 숙면을 못하게 되므로 낮 동안에 표현하기 힘든 어지러움증이 발생되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신경과 상담의 한진규입니다. 문의 주신 증상은 야경증이 의심됩니다. 3, 4단계 깊은 수면에서 갑자기 놀라면서 깨고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울기도 하는 게 야경증입니다. 성장 호르몬의 80%가 깊은 잠에서 분비되므로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소아의 수면은 성장기 때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기 아이들은 원래 잠도 많고 그 시기에는 또 잠도 깊게 자게 됩니다. 9세 아이가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횟수가 주 4회 이상 되고 하루에 2번 이상 깨는 횟수가 또 4회 이상 된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수면장애가 문제가 있고 수면장애가 의심되는 환아일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전문의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 방문을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신경과 상담의 한진규입니다. 수면 중에 렘 수면에서 기억력과 감정 조절이 이루어지므로 수면에 문제가 생기면은 집중력이나 이해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수면에 너무 인색하게 되면 렘 수면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획, 문제 해결, 학습, 집중, 기억, 경계 능력 모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억력과 집중력은 수면과는 뗄 수밖에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수면장애와 더불어서 한동안 지속된다면 본인의 수면장애에 의한 2차적인 우울증과 불안증이 아닐까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원하면 수면 전문센터를 방문하셔서 일단은 수면 다운 검사 및 여러 가지 검사를 받으시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당 네이버 지식인 신경과 상담의 한진규입니다. 수면장애는 행동치료로도 고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밤을 일찍 맞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늘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해를 본 뒤 15시간이 지나면 잠자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뇌에서 분비돼서 잠이 잘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일찍 똑같은 시간에 햇빛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낮에 충분한 햇빛을 한 번 더 받으시면 잠자는 멜라토닌이 더 많이 축적하게 되니까 낮 또한 많은 햇빛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야간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 자체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고 긴장감을 떨어뜨려서 일부 잠자는 데 도움을 주지만 또 체온을 올리기 때문에 잠들기 5, 6시간 전에 운동을 마쳐야 잠자는 리듬과 어울려서 수면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무리하게 자려고 노력하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올라가서 잠자는 데 더 방해가 되고요. 또 자기 전에 미리 생각을 정리해서 심장과 뇌파의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 잠자는 데 중요한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루 일과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도 많이 잠자는 데 힘이 드시다면 그때는 수면센터를 방문하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